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맨날 쓰는 이 평범한 물티슈 한 장이 수백억 원대의 산업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단순하기 짝이 없는 위생용품 하나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던 거대 산업을 구해내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숫자 100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옆 동네인 강원도에서 운행을 멈추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전세버스 대수입니다. 경기도 버스 회사들이 마주한 위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전세버스 산업이 처했던 그야말로 끔찍한 현실입니다. 제목 그대로 벼랑 끝에 간신히 주차된 산업이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잠깐 경기가 안 좋아서 겪는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들 팬데믹만 끝나면 당연히 관광객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웬걸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산업의 구조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이 위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세 가지 거대한 문제가 동시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처럼 덮쳐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선생님들의 공포였습니다. 예전에 속초에서 안타까운 학생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인솔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하나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한테 엄청난 법적 부담감을 안겨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자체를 취소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 충격파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1년 사이에 학교 현장학습 시장이 무려 37.4%나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전세버스 업계의 가장 큰 밥줄 하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겨버린 셈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사라진 계절입니다. 기후변화,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벚꽃은 이제 언제 필지 종잡을 수가 없고 봄만 되면 여기저기서 대형 산불이 터지니까 봄나들이 자체가 위험해졌죠. 업계의 또 다른 핵심 수입원이었던 봄특수마저 완전히 실종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기반 시설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시외버스 터미널, 이게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전국 터미널의 70%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버스 기사님들이 차를 세우고 정비하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버스들은 도심의 길거리 주차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 절망적인 상황.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평범한 물티슈가 어떻게 강력한 무기로 변신했는지 말입니다. 모든 전략의 핵심은 딱 하나.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물티슈는 그냥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판촉물, 청소도구, 한마디로 비용이었죠. 그런데 이걸요, 법적 리스크를 막아주는 안전장치, 수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기 위한 핵심 서류, 즉 투자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생각의 전환, 이게 모든 걸 바꿨어요. 이 전략이 먹힐 수 있었던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의약용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사실상 준의약품 등급의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물티슈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법적 지위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왼쪽에 있는 일반 물티슈는 그냥 화장품법 적용을 받아서 깨끗하게 닦인다,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의약외품 소독 티슈는 약사법에 따라서 99.9% 살균, 소독이라는 문구를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학교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한마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장님, 100원짜리 그냥 물티슈 10장 쓰시는 것보다요, 1000원짜리 이 의약외품 소독 티슈 딱 한 장 쓰는 게 사장님의 수천만 원짜리 계약을 훨씬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어떠세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전략이죠.
자, 그럼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업 계획은 뭐였을까요? 바로 클린버스 인증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부터 멋지죠? 단순히 물티슈 한 박스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버스는 안전합니다라는 인증, 즉 솔루션 전체를 파는 개념인 거예요. 이 솔루션 패키지를 한번 보세요. 단순한 물티슈가 아니죠? 버스에 딱 붙일 수 있는 안전인증 스티커, 계약 따낼 때 제출할 공식 인증서,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나중에 감사 나올 때를 대비한 모든 서류 일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버스 회사 사장님들의 가장 골치 아픈 행정 업무를 그냥 통째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멋진 솔루션을 대체 어떻게 팔았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영리했던 현장 영업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은 아주 체계적인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1단계에서 타겟 고객 리스트를 쫙 뽑아서 준비하고요. 2단계에서 그들이 모이는 주차장을 직접 공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버스 조합하고 손을 잡고 시장 전체로 판을 키우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황금어장입니다. 경기도 버스들이 서울로 손님을 태우고 와서 대기하는 핵심 주차장들이에요. 종로 창해문로나 동대문, DDP, 남산 같은 곳들이죠. 영업사원들은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장으로 출근했던 겁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그 전술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통은 회사 사장님 만나러 가잖아요. 아니었어요. 주차장에서 쉬고 계시는 기사님들한테 먼저 가는 겁니다. 가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 건네면서 샘플 딱 드리고 기사님 이거 진짜 좋으니까요. 사장님한테 꼭 좀 사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기사님을 우리 편으로, 우리 회사 내부의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향식 전략.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신뢰라는 단어 하나로 귀결됩니다. 버스 업계 위기는 단순히 손님이 줄어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신뢰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